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에 논란이 많은 시장이 버블인가 아닌가에 대한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콜옵션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 느껴보면 4월 달에 굉장히 큰 폭락을 했다가 한 4개월 만에 진짜 급하게 세게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 고점까지 지수상으로는 뭐 30% 넘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80%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올랐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더 가는 건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많고요. 또한 뭐 2000년도에 비하면은 지금도 똑같은 버블이다. 이제 조심해야 된다. 위험한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같으면은 장이 한 5일 연속 S&P 기준으로 이제 빠졌었는데요. 그럴 땐 좀 불안하죠. 이게 진짜로 이제 꼭지 아닌가? 하는데 또 금요일 날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또 시장이 급하게 또 올라주는 모습도 보면서 기대는 좀 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좀 냉정하게 이게 버블인가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요, 20년 전에 S&P 지수 쭉 올라온 겁니다. 진짜로 탄탄하게 올라왔습니다. 2009년 이후에요. 이게 다 기술주의에 의한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 정도 오면은 다들 생각하십니다. 좀 쉬어야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항상 보면은요, 이때도 그런 얘기 나왔었고요. 이때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진짜 쉬었죠. 그리고는 또 고점을 뚫었지만 항상 신고가를 뚫으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하는 거는 인지하고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시장을 이끌었는가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난 10년 동안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다 알듯이 2023년 전까지는 모바일 인터넷의 세상이었고 23년부터는 AI의 세상이었다. 이걸 이제 파악할 수 있죠. 이건 저희가 알고 있는 거고, 종목 순위를 보니까 엔비디아가 32,000%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AMD가 7,000%가 올랐습니다. 브로드컴이 2,200%가 올랐습니다. 근데 지수는 얼마 올랐냐면요, 200% 올랐습니다. 와, 이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구나. 사실은 이거보다 더 오른 주식은 없습니다. 반도체 주식들이 유일합니다. 진짜 많이 올랐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구나. 역시 반도체가 모바일 인터넷 쪽 핸드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니까 됐고, 칩입니다. AI에도 또 요즘에 반도체가 난리가 아니지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최근 3개월, 4개월 동안에요, 바닥에서 이게 뭐냐면 SMH, 반도체 지수 ETF입니다. 3개월 동안 60%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2006년에서 10년 걸려서 60% 올렸었거든요. 그걸 단 3개월 만에 다 올려놨습니다. 와, 반도체는 진짜로 불장이었구나. 그래서 아까 엔비디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가 넘게 올랐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이게 반도체 장세였구나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급하게 올라지 않았는가, 좀 겁난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5개월 동안, 4개월 동안이 폭발적인 장세였죠. 이게 4월 4일 기준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장이 반등을 시작해서 S&P 500은 29%가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그다음에 SMH, 즉 반도체 ETF는 52%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보다 거의 2배만큼 올랐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길게 펼쳐보겠습니다. 2009년도 기술혁명 시작 막 돼서 지금 대세상승으로 쭉 오는 여정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찍어보면 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SMH는 무려 3255%, 즉 연환산하면 23.3%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년 23%씩 수익이 났던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거의 은행금리 10배입니다. 이거를 투자했어야 되는구나. 반면에 S&P 500은 토탈 679%. 그러니까 지금 한 16년 동안 679%가 나는데 그것도 연환산하면 13%예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연에 한 12%만 벌면 좋겠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말고 이거 샀어야 되는구나. 그럼 연 10%씩은 더 받았다. 은행이자의 5배를 더 받는다고.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거를 샀어야 되는구나. 그럼 지금도 이걸 사야 되나? 하는데 너무 괴리가 크죠. 근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어보겠습니다. NDX, 즉 나스닥 100 지수를 넣으면요,
그것도 1884%. 연한선으로 19.5% 올랐습니다. 그래서 양 대표가 저번에도 S&P 500이 아니라 앞으로는 기술주입니다.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갑니다. 한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근데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반도체들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좋았구나 하는 걸 이제 느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의 주역은, 이 시장을 이렇게 높게 끌어온 주역은 반도체. 그러니까 뭐 반도체도 기술주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술주였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거하고 이게 괴리가 너무 큽니다. 실상 느끼기에도 너무 기술주가 앞서가요. 이게 좀 심한데? 그럼 좀 꺾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 보면 심하게 먼저 꺾였죠. 별로 안 꺾였습니다. S&P는. 근데 4월 달 그 저점 찍을 때까지는 굉장히 많이 꺾였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제 점점 더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런 그림을 또 언제 볼 수 있느냐? 1992년에서 2000년까지요. 버블 바로 터지기 직전에 똑같은 그림입니다. 요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쭉 괴리가 벌어졌고, 지금 닷컴 버블 터지기 전에도 괴리가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버블이다, 이때하고 비교해보면 똑같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죠. 일단 그래프상으로는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럼 그때 버블이 왜 터졌느냐? 그때 당시만 해도 인터넷 버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이렇게 가는데, 근데 그 기업들에 대한 희망은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죠. 사실 그때 당시에 기업들이 그렇게 이제 요즘 공룡기업처럼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게 없었습니다. 다 그냥 허황된 꿈만 그렸던 거죠. 인터넷 세상이 앞으로 커진다, 뭐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름이 뭐 인터넷 회사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막 주가가 오르던 시대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괴리가 좀 있어서 이 버블이 터지게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은 뭐냐? AI 붐이라는 걸 압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붐을 일으켜줬고, 지금 이제 AI 붐입니다. 근데 AI 붐이 왜 이렇게 더 이제 빨리 일어났냐 하면은 2023년도부터 이제 서베이를 해보면 회사가 AI를 진짜 쓰고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회사들한테. 그러니까 쭉 올라가서 지금은 한 2년 지나고 났는데 처음에는 4% 쓴다 그러다가 지금 거의 10%가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위는 뭐냐면은 윌링,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쓸 거냐 안 쓸 거냐, 안 쓰고 있으면 앞으로 쓸 거냐 안 쓸 거냐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4%가 실제로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 7% 정도, 6, 7%가 예 쓰겠습니다, 쓸 겁니다 했는데, 그게 괴리를 거쳐다가 최근에 들어와서요, 이게 확 괴리가 벌어집니다. 이거는 뭐냐? 얘기 들어보고 딴 사람 쓰는 거 보고 했더니 와 진짜 좋네, 우리도 빨리 AI 도입하자, 우리도 빨리 하자 해서 하려는 의지가 자꾸 커지는 거죠. 저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런 이제 산업에 퍼지고 전 세계에 퍼지면서 주식들도 덩달아서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AI를 사용하려는 의지는 이제부터 굉장히 커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AI와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 데이터 센터가 사실은 2023년도만 해도 데이터 센터가 이제 피크다, 이거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오른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예상해 보면 계속 끊임없이 성장을 한다. 어떤 책자 보면은 뭐 12% 성장 있고, 또 어떤 책자 보면 뭐 20% 성장률도 나오고, 이게 각기 다르지만 그런데 성장을 한다는 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I가 발달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데이터 센터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제는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땅은, 미국 가면 땅 진짜 넓은 데 많고요. 저 동남아 가도 땅 넓은 데 많습니다. 중국에도 땅 많고. 그래서 땅은 문제가 안 되는데, 결론은 그거를 세웠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칩들이 있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가 있느냐, 이거겠죠. 자, 그럼 지금 공룡 기업들이요, 투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S&P 500 기업 중에서요, 탑 4개 회사가 차지하는 캐펙스의 비중입니다. 즉 설비 투자의 비중이죠. 과거엔 이렇게 20%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2023년에 좀 줄었다가 2024년도에는 뭐 22% 정도 올 거라 그러고, 2025년 말이 되면은 거의 24% 정도까지 이제 올라온다고 합니다. 즉 500개 기업이 있는데 탑 4개 기업이 그 총 들어가는 투자의 4분의 1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룡 기업들의 역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전부 뭐 데이터 센터 뭐 늘리겠다, 뭐 기술 투자한다, 칩 산다, 뭐 칩 개발한다. 전부 다 목적은 뭐냐? 데이터 센터입니다. 컴퓨팅 파워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반도체가 저렇게 왜 올라갔느냐? 결국은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돈방석에 앉아 있습니다. 앞으로 돈을 더 벌 건데요. 그러니 매출 좋아져, 순이익 좋아져. 뭐 당연히 돈이 글로 몰리는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특히 기술주들이 더 많이 올랐다. 근데 특히 반도체가 제일 많이 올랐다. 근데 생각해 보니 지금 AI 시대니까 데이터 센터 필요하고 칩 필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네들이 승이고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벤자민 그레함이 그랬잖아요. 저번에 이제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너무 비싸면 좋은 투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저는 아직 포트에 안 넣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자, 그러면 펄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나스닥 100하고 S&P 500의 펄을 보면은요, 1999년도에요. 버블 되기 직전입니다. 나스닥 100의 퍼가 71이었습니다. 평균 퍼가. 근데 S&P 500이 때 22였어요. 그러니까 S&P에 비해서 한 3배, 3배 반 정도 나스닥 100이 고평가되어 있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고평가를 받아서 버블까지 갔다가 빵 터지면서 2001년도에 보면 나스닥 100이 71의 퍼에서 27까지 내려옵니다. 즉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S&P 500과 흡사하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닷컴 버블 때는 이렇구나. 근데 지금은 뭘까요? SMH, 즉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가 퍼가 80이고요. S&P 500이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한 2배에서 3배, 2배 반 정도 돼 있는 거죠. 자, 3배가 좀 안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는 더 이상 못 간다, 버블이다 하고 하는 게 그때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그리고 또 깜짝 놀랄 정도로 흡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게 나스닥 100 지수 그래프고요. 여기 안에 있는데요.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 선으로 그어놨습니다. 보이고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 다 폭망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페드 펀드 레이트입니다. 자, 보십시오. 금리를 올렸다가요, 금리를 내렸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금리를 쭉 올렸다가 지금 한 6개월 정도 금리 내렸었잖아요. 그리고 쭉 오고 있습니다. 딱 여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지 반도체 나스닥 100 지수를 봐도요,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요 정도 와 있는 거죠, 지금하고. 근데 요게 딱 언제냐면 1999년도입니다. 그리고는 페드가 금리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100 지수가 폭등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열됐다 하니까 여기서 금리를 조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출렁하다가 또 갑니다. 이게 이제 버블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금리를 올려도 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금리가 최고점에 달하니까 거기서부터 빵 하고 터지는 거죠. 뭐하고 흡사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기하고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나스닥이 올라오고 금리는 올렸다가 좀 빼주고 있고 그러다가 옆으로 기고 있고, 근데 조만간 금리 인하를 다시 개시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슈팅이 한 번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리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금요일 날 사실은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거의 확정해 줬기 때문에 장이 뭐 2% 가까이 올랐다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거는 금리를 본격적으로 진짜로 내리기 시작하면 이게 한번 올 수 있다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식적이겠죠. 그리고는 과연 이게 이제 버블입니다. 버블이 올까 하는 거는 글쎄요. 하지만 한 번에 업턴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연말에는 시장이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하는 게, 이런 시그널이 좀 나오면 전체적으로 돈이 좀 풀리면서 결국 유동성 장세 아니면 실적 장세도 물론 올 수 있지만
이게 발현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좀 빠지면은 좀 잡아놔야 되는 국면이다 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이런 매크로한 배경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첫째는 물가가 잡혀야 돼요. 그리고 고용시장이 조금은 안정돼야 합니다. 너무 불안하면 안 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최근에 유가가 한 4일 동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좀 저는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게 뭐 또 무슨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가지고 뭐 빵빵 또 치고 올라가면은 물가 한번 불안해지면 또 페드에서는 핑계대고 뭐 좀 더 보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첫 번째 인하가 시작돼야만 시장은 본격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보시면서 뭐 제 말이 항상 옳다는 건 아니지만 매크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금리에 금요일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결국은 이런 그림을 한번 보고 싶기 때문에 이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시장의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금요일 날도 PC 물가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은 뭐 예상치에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거다 뭐 하지만 당연히 이제 그 관세 때문에 물가가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그게 반영이 돼서 조금씩 높게 나오겠죠. 하지만 그게 예상했던 것만큼만 나오게 되면 결국은 금리는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은 좀 더 횡보내지는 하락하면 옆으로 가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9월 달부터는 조금 업턴을 가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을 쭉 본 이유는 뭐 또 어제 시장이 좀 빠졌다고 해서 야 이제는 이제 다 온 거 아니야 또 뭐. 근데 그렇게 너무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이런 큰 그림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는가,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될까, 뭐 물가는 어떻게 될까 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꼭 좋은 그림이 앞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좀 장황해졌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는 시장을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야 올라가 내려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황을 말씀드린 것도 제가 시장이 올라간다고 예상을 합니다. 내려간다고 예상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분위기고 이렇게 되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빠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의 목적은 뭐냐면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베팅을 해서 저희가 옳았을 때 크게 벌고 저희가 틀렸을 때 조금 터지면 됩니다. 결국은 이런 갬블링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와 내가 맞았네, 내가 틀렸네,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를 때 1 벌고 터질 때 10 터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자꾸 이 트레이딩의 개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을 3번 틀려도요 1씩 터지고 한 번 맞출 때 10 벌면 결국은 7 버는 겁니다. 결국은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지 시장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니다. 이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옵션 학원이라고 코너를 명칭했습니다. 오늘은 콜옵션 아주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사는 이유가 뭐죠? 돈 벌기 위해서 주식을 삽니다. 그리고 주식을 사서 돈을 버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진짜 하나밖에 없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을 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쿠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콜옵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런 쿠폰을 한 장 줬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햄버거 사 먹어 했는데 국내에 있는 아주 유명한 햄버거 가게에 쿠폰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쿠폰을 받으면 그냥 버리시나요? 그렇죠. 햄버거를 전혀 안 드시는 분은 뭐 나 필요 없어, 나 줄 필요 없어 이러시겠지만 햄버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래? 한번 보자 하고 내용을 보시겠죠. 자, 이 안에 적혀있는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받은 쿠폰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저희가 봐도 딱 한눈에 봐도 이거 1,000원에 먹을 수 있는 쿠폰이네. 여기 쭉 거져 있는 거 보니까 이게 3,200원에 매장에서 파는 거구나. 1,000원? 와 이게 싸게 먹을 수 있네? 생각하고 요 밑에 보면 발급 후 2주일 내 사용. 이게 만기가 있구나. 그리고 여기 써 있습니다. 회원가입. 뭐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걸 쿠폰을 쓸 수 있구나. 이게 좀 일이 드네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햄버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당연히 가게 가셔서 온돈 3,200원 안 주시고 1,000원 주고 햄버거를 사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증서인 셈입니다. 좀 멋있게 얘기하면 햄버거를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증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살 권리입니다. 제가 선택권이 있는 거죠. 이 쿠폰은 안 쓰셔도 됩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 쿠폰 있는데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쓰던지 안 쓰던지 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햄버거를 살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면은 대상물은 뭔가요? 햄버거죠. 그러니까 햄버거를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프렌치 프라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콜라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햄버거를 살 수 있는 특정 대상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뭐가 보이죠? 쿠폰 가격. 1,000원 주고 살 수 있지. 저게 있어야지. 저게 안 써 있다고 치면은 이게 얼마에 살 수 있는 쿠폰이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가장 크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1,000원. 이게 쿠폰 가격입니다. 또 뭐가 들어있죠? 유효기간이 있죠. 2주일간 유효합니다. 저 유효기간 지나면은 이 쿠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뭐가 있나요? 비용은 없는데 저기 보면 회원 가입하라고 돼 있죠. 뭔가 제가 해야 됩니다. 이 쿠폰을 쓰려면 제가 회원 가입이라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또 뭐가 있죠? 매장 가격. 그 아까 얘기했습니다. 3,200원이지 지금 매장 가격. 그러니까 제가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매장 가격이 3,200원인데 3,200원의 쿠폰입니다 하면은 그건 뭐 누가 장난하냐 하고 안 쓰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이 쿠폰 위에는 잘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 1,000원이죠. 그러니까 가장 크게 적혀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햄버거 쿠폰에 저희가 파악한 거는 햄버거라는 대상물이 있고 살 권리라는 선택권이 있고 쿠폰 가격 1,000원이 있고 2주일간 유효하다. 그 다음에 무료다. 단 회원 가입해야 된다. 매장 가격은 3,200원이다. 이 내용이 쿠폰 한 장에 그대로 적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항상 어떤 쿠폰을 받던 이러한 것들을 쭉 파악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옵션으로 가보겠습니다. 교과서 찾아보면 옵션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란 정해진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날짜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가로 열고 의무 아님을 정한 계약입니다. 와, 이거 한번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들어오십니까? 아마 이거 5번, 6번 읽어도 안 들어옵니다. 이래서 옵션 공부가 어렵다 하시는 겁니다. 글로써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림도 나와 있죠. 옵션 계약이라는 거는 매수자하고 매도자가 꼭 존재를 해야 됩니다. 대상 물건은 뭐 A라는 주식 1,000 주고 행사 가격은 주당 5,000원이고 양도일자는 2023년 3월 3일입니다. 이렇게도 그림이 그려 있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읽어도요,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교과서를 열어보면 콜옵션이다 해가지고 어떤 책은 콜옵션이란 콜옵션을 취득하면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날짜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쉬운 듯한데 이게 또 이해하려면 조금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 쉬운 말을 어렵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햄버거 쿠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 콜옵션을 취득하게 되면 일단 뭡니까? 햄버거를 사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콜옵션을 이 쿠폰을 취득하면 주식을 저희는 쿠폰이니까 햄버거죠. 그 다음에 여기 정해진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쿠폰에서 뭘 알죠? 1,000원 쿠폰 가격. 이게 정해진 가격의 날짜입니다. 2주일간 유효. 이거 뭐 당연히 살 수 있는 권리죠.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걸 여기다 넣었더니 그냥 쿠폰이네. 그렇게 생각되시고 그래도 아까 2개 더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매장 가격. 사실은 매장 가격은 햄버거의 매장 가격이고 이 주식에 대한 매장 가격은 어디 있습니까? 시장 들어가면 지금 얼마에 거래되는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장 가격은 항상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까 뭐가 있었죠? 이거 무료 회원가입. 근데 이 콜옵션이라는 건요, 어떤 정당한 가격을 가지고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 가격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쿠폰을 보면서 다 파악했던 사항들이 그대로 요 콜옵션이라는 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콜옵션은 그냥 햄버거 쿠폰이다. 혹은 주식 쿠폰이다. 주식 쿠폰인데 그 주식 쿠폰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얼마에? 이 쿠폰 가격, 정해진 가격에 언제까지? 정해진 날짜까지 살 수 있는 권리다. 콜옵션이 권리다 하는 게 이런 권리구나. 결국은 햄버거 쿠폰은 햄버거를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얼마에? 정해진 가격에. 언제까지? 만기까지.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콜옵션 해가지고 아까 콜옵션을 취득하면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정해진 날짜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는데 옵션 책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그 용어 오늘 딱 4개만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다 아실 겁니다. 자, 여기 정해진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가격은 뭡니까? 저 햄버거를 얼마에 살 수 있느냐? 그 가격이죠. 그러면 이 콜옵션은 뭐냐면 그 주식을 얼마에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행사 가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나 이 쿠폰 쓸 거예요 하면서 햄버거 가게에 쿠폰을 내밀면서 저의 행사 가격은 1,000원입니다. 아까 1,000원이었잖아요. 쿠폰 가격이. 저의 행사 가격은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는 가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저게 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뭘 때린다. 거기 그 가격에 딱 때린다 해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같아요. 근데 약간 행사 가격. 권리를 행사하는 가격.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사가, 행사 가격,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요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항상 쓰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쿠폰 쓸 때도 쿠폰에 있는 쿠폰 가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콜옵션에서도 이 행사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정해진 날짜라고 그랬죠? 이거는 만기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오늘 옵션 만기다, 뭐 트리플 위칭제이다, 선물 만기다. 그래서 이런 파생 상품들은 전부 장래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사망일입니다. 그래서 expiration date. 없어지는 날. 여기서 딱 요거는 만기가 됩니다. 햄버거 쿠폰도 만기 날 지나면 무용지물 되잖아요. 이 옵션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게 뭡니까? 저는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쿠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햄버거를 더 그 행사 가격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용어 몇 개만 더 더하겠습니다. 원주 가격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뭐 언더라인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언더라인이라고 하는데 언더라인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주식의 가격이에요. 만약 애플에 대한 옵션이다. 그러면 애플 가격이 지금 얼마인데, 즉 쿠폰으로 따지면 지금 매장에서 햄버거를 얼마에 파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고요. 이것도 언더라인도 많이 씁니다. 거기다가 옵션 가격, 프리미엄. 이건 뭐냐면 이 쿠폰이 햄버거 쿠폰은 저희가 공짜로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회원가입. 그러니까 이것도 가격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돈은 아니지만 그 행위를 지불해야지 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특정한 콜옵션에는 특정한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옵션 가격 혹은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프라이스 혹은 프리미엄. 그래서 우리나라 옵션 하는 개인 투자가들이 보통 프리가 비싸다, 프리 하거든요. 프리미엄 하면 기니까 요 앞에 두 글자를 따서 프리. 야, 옵션 프리가, 오늘 프리가 높아, 프리가 낮아. 근데 옵션 값이 높다, 옵션 값이 낮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좀 옵션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뭐 프리 이렇게 했을 때, 아, 저게 무슨 얘기지 하셨을 텐데,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은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 옵션 가격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옵션 가격하고 옵션이 가지고 있는 언더라인, 그러니까 애플 옵션이에요. 그러면 애플의 주식 가격하고 애플 옵션의 가격은 다른 겁니다. 근데 이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같이 적어 놓은 겁니다. 아, 이 프리미엄은 옵션 자체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원주 가격은 애플 가격 혹은 햄버거의 매장 가격,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쿠폰과 콜옵션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쿠폰이 있습니다. 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증서죠. 그리고 여기서 대상 자산은 햄버거입니다. 옵션 타입은 콜옵션입니다. 제가 햄버거를 살 수 있는 거니까 행사 가격은 1,000원입니다. 만기일은 2주일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애플 콜옵션 200짜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무슨 얘기지? 그 다음에 콜 매수를 하려면 1불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00에 살 수 있는 권리 증서입니다. 그래서 콜 200입니다. 이게 행사 가격이 써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 자산이 애플 주식입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애플 주식 콜 200 하면은 애플 주식을 200불에 살 수 있는 권리증 하는데 콜옵션이라고 했죠. 행사 가격은 200불이구나. 아, 애플 주식을 200불에 살 수 있는 딱지구나. 쿠폰이구나. 만기일은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하면 아, 만기가 정해져 있구나. 그 이후 넘어가면 이 딱지는 무효가 되는구나. 용도가 없어지는구나. 그 전까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지금 딱지를 얼마에 살 수 있는데, 여기 보면 1불입니다. 프리미엄이 1불입니다. 프라이스가 1불입니다. 하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런 거 처음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어 드렸으면 아, 머리 아파.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숫자만 적혀 있지 하는데, 이제는 이 쿠폰하고 비교하시면 콜 200이라는 게 아, 어떤 주식에 대한 콜인데 행사가가 200이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당연히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콜 매수는 1이구나. 근데 아직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다 간파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게 꺾인다는 것. 즉, 뭐 빠지는 쪽으로는 상관이 없고 오르는 쪽으로만 상관이 있는 게 콜옵션이라고 하는 건 대충 알겠는데, 왜 이런 그래프에 또 이게 밑단에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어려워? 근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콜옵션을 이제 딱 보신다 하면은 맨 먼저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콜이냐 풋이냐? 그 중에 콜이구나. 이게 콜입니다. 콜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데만 중요한 거라 그랬죠. 이 그림 보시면 아, 콜옵션이구나.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되면 대상 주식이 뭘까? 왜냐면 쿠폰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발에 대한 쿠폰, 옷에 대한 쿠폰, 프렌치 프라이즈에 대한 쿠폰, 콜라에 대한 쿠폰. 그래서 이 대상물이 뭐냐? 그러면 애플, 뭐 엔비디아 혹은 이 콜옵션은 S&P 500 지수에 대한 거야 하는 그런 대상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하고 또 인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인지하셔야 되냐면 행사 가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콜옵션이 있어요. 애플의 콜옵션이 있습니다. 행사 가격이 얼마인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에 제가 주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아셔야 되느냐? 만기가 언젠데? 만기가 한 달짜리도 있고 이틀짜리도 있고 일주일짜리도 있고 한 달 뒤짜리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옵션을 앞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콜인가 풋인가 첫째 보시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콜인데 대상 주식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이 얼마에 살 수 있는 거야? 가격이 이게 여기는 120이라고 했었잖아요. 아, 이거는 120에 옵션을 살 수 있는 거구나. 거기서부터 상방으로 시작되는구나. 이게 꺾인 점이 행사 가격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사람 구실하는 거죠. 주식 구실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주가가 암만 올라도 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여기 딱 행사 가격, 즉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을 주가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주식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콜옵션입니다. 그리고 만기는 언제냐? 왜? 하루짜리 있고 한 달짜리 있고 1년짜리 있고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용도에 따라서 언제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보신 거는 이 콜옵션을 바라보시게 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아셔야 된다. 그리고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 그럼 햄버거 쿠폰에 비유하셔서 자꾸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머리에 쫙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요, 차후로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저절로 아시게 됩니다. 지금은 자전거를 타셔야 되는데 처음 타시는 분이 이거는 페달입니다, 이거는 운전대입니다, 이건 브레이크입니다, 뭐 이거는 스탠드입니다, 뭐 이런 거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바퀴입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옵션 용어는 오늘 아까 제가 4개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에 죄송합니다. 요거 아시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옵션을 설명하는 옵션 용어들의 한 60%는 다 터득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나올 게 뭐 임플라이 뭘 하고 뭐 델타 뭐 감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건 사실은 잘 모르셔도 돼요.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용어들 보면 지금 현재는 60% 정도는 다 배우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옵션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또 옵션 학원 시간에서 또 다른 토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